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전세의 만기가 다가오네요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갭 투자는 무엇일까요? 본인 보유 자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쳐서 주택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2년마다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만약에 퇴거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상환해요. 하지만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임대인에게 최악이라 불리는 역전세난입니다. 하락한 전세금만큼 만기 시점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세 가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떨어질 일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다 우상향하는데 가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주기적으로 좀 생기는 편이에요. 2022년 말 집값 폭락이 정말 강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2배 수준만큼 폭락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전세 가격이 30%에서 40% 폭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수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값이 얼마나 많이 폭락했냐면요. 역전세난이 심했던 삼성역 포레스티아 29평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세 계약이 7억 5천에 보통 체결이 됐었는데 1년 만기되는 시점에 전세값이 5억으로 뚝 떨어져요. 33% 급락을 했죠. 그럼 임대인은 만기 시점에 2억 5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삼성역 포레스티아의 전세 계약 갱신 사례 볼까요? 2023년 1월 8일에 갱신된 건데 7억 3천의 기존 계약을 5억 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요. 임차인 입장에선 굉장히 좋았겠죠.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거 받아서 어디다 썼겠습니까?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고 전세자금 대출이 역대 최고치로 찍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예금에 넣으면서 예금도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돌려줄 자금이 없던 임대인은 당연히 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1년 2월 29평이 12억 4천까지 갔었는데 2023년 1월에는요 29평이 8억 5천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32% 하락했죠. 매매가격, 전세가격 비슷한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쇼킹부동산 가족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역전세라는 절대 2년을 넘지 않는다고. 지금 전세값 돌려받는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죠. 왜? 2년 뒤에 전세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2년 뒤에 저 준촌주공 입주 물량이 있어서 전세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전세 계약 연장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계속 강조드렸죠.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보다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2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역 포레스티아 29평 전세값은 5억에서 6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갱신 때 1억 4천만 원을 올려줘야 돼요. 이거 많이 안 오른 편입니다.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전세값 볼까요? 2021년 1월에 8억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2023년 1월에는 5억 3천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시세 얼마다? 8억이 됐어요. 2억 7천만 원 돌려줬다가 다시 2억 7천만 원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집주인 만나면 거짓골 못 면한다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내 집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전세로 계속 거주하면 내 집 마련과 멀어진다는 거죠. 아마 최근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이 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2년 전에는 집을 사는 사람보다도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좋은 집주인은 전세값 하락 시기에 많다는 거죠. 그 당시 기사 볼까요? 세입자 모시기 전쟁, 집주인 이자 대신 내드려요. 2년 전에는요 임대인이 갑 중에 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달래서 붙잡아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입자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은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집값이 고점일 때 사람들이 많이 집을 사는 줄 아세요? 비싼 거 알면서도. 임대인하고 싸우면서 지쳐버려서 그래요. 그러면서 더 견디지 못하고 홧김에 사버린다는 거죠. 이제 많은 임대인들이 벼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칼같이 돌려받았죠? 계약갱신 청구권도 썼죠? 다시 시세대로 합시다. 반면에 세입자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려주고 연장을 해야 되나?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할까?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뭐가 걸려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게 걸리는 거죠. 2년 전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2년 전에 폭락했던 집값이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전세 가격은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2차례 정도 인하할 거란 가정하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3%예요. 5억 대출 시 월 180만원 정도 나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년 뒤에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5억 대출 시 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04만원까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2년 뒤에 전세대출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대출 상환 부담이 적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주거 수준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을 사야 되는데 솔직히 늦지 않았나요? 2021년 6월에 실거래가 9억까지 찍혔던 아파트가 2년 전에 6억 6,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26% 빠졌는데 이거 많이 빠진 편은 아니에요. 35%, 40% 빠진 데도 많이 있었어요. 현재 이 아파트는 7억 8천만원입니다. 고점 대비 86%, 고점 대비 14% 빠진 상황이에요. 그럼 애매하죠. 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물론 2021년 6월이 굉장히 버블이었고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때 저도 비싸고 고점이고 버블이었던 거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 명목 가격만 계속 기억하지 마시고 2021년과 2025년의 유동성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요? 단순하게 M2 통화량만으로도 한 30% 차이가 나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2021년에 받았던 월급과 그때 내가 모았던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차이가 많을 거예요. 나만 그러겠습니까? 남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을 잘 보고 계시다가 겨울에 급매가 나오면은 그걸 잡으시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방법은 전세값이 급락하는 겁니다. 2022년 말 역전산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연장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2025년, 2026년은 개인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매로 돌아봤을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싼가요? 비싼가요? 이번 겨울 급매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면 여기에 등기를 쳐야 된다. 여기는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대장 아파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금이 넉넉하시거나 또는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1월 16일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